안녕하세요. 사회적 기업 하이사이클 대표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영등포 주민들에게 이렇게 하이사이클을 소개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저희가 하는 활동들 그냥 좀 편하게 좀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씩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주제 페이지에서도 보시다시피 저희는 좀 환경과 관련된 사회적 활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강연 활동 같은 것들도 종종 하기 때문에 그 강연 주제로 썼던 걸 조금 이렇게 섞어서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런 주제의 강연 활동을 많이 해요. 근데 이런 필환경 시대의 업사이클, 저희가 업사이클을 하면서 이런 환경적 가치를 어떻게 추구하는지 이런 강연을 하면서 같이 저희의 활동 내용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하이사이클의 제품 그리고 활동들에서 커피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며 커피를 마시는 방법, 이런 주제로 또 강연을 했었어요. 바로 저희가 하이사이클이 생겨난 배경에는 이러한 활동들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소셜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들은 그냥 그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은 소셜 미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재탄생, 재발견, 재결합이라는 소셜 미션을 가지고 버려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존의 제품들을 분해하고 분리하고 새롭게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기능의 디자인을 추가해서 예술성과 스토리텔링이 결합된 디자인의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저희의 브랜드들을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013년도부터 저희가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2013년도부터 처음 나왔던 브랜드가 이 다듬이라는 브랜드예요. 요거 소재가 아까 말씀드렸던 커피하고 관련이 있는 소재죠. 바로 커피 자루입니다. 생두를 세계 각지에서 수입할 때 생두를 운반하는 용도로 담아져 오는 그 황마 소재 생두 포대 자루를 가지고 저희는 업사이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들인데요. 이 제품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저희는 이 커피 자루를 세계 각지에서 농장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오면은, 수입을 해가지고 오면은 요거를 로스팅 공장에서 로스팅을 해서 나가는데, 보통 이제 콩만 로스팅을 해서 각 업소로 나가게 되고, 자루는 공장에서 대부분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인테리어 목적으로도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 자루가 세계 각지에서 오면서 굉장히 많은 먼지와 그런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공과 세척, 분해 과정을 거쳐야지 이렇게 업사이클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저희는 지역의 시니어 클럽 어르신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과 함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업사이클 제품의 생산 과정들을 함께 하면서 이 다듬이라는 브랜드 이름을 짓게 됐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정성스럽게 제품들을 이렇게 다듬고 마무리 작업까지 해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옛날에 이제 다듬이질 하는 그런 어르신들의 정성스러운 손길,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다듬이라는 이런 브랜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패션 인테리어 소품들을 만들고 있어요. 이 커피 자루는 말 그대로 커피 생두,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담는 자루예요. 그래서 천연 황마 소재입니다. 일체의 화학 처리가 들어간 그런 원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재 자체도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생분해가 되는 소재예요. 그래서 이 소재의 특성을 저희는 그대로 살려서 제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좋아하는 저에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죠. 세계에서 6번째로 커피 수입량이 많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하는데요. 커피 자루는
그 세계 각지에서 커피를 수입할 때 그 운반하는 용도로 쓰여지기 때문에 일체의 화학 공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 천연 소재예요. 그리고 황마라는 소재 자체가 천연 소재, 생분해가 되는 천연 소재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소재의 특성을 그대로 살려서 제품의 장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좋아하시는 사람들, 저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6번째로 커피를 많이 마시는, 커피를 수입량이 많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커피 산지의 스토리가 담긴 이러한 자루는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커피 자루의 개성과 소재의 특성을 살려서 패션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었는데요. 이 황마는 굉장히 가볍고 질기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성을 살려서 이런 가방, 에코백을 만들었을 때 이런 커피 자루의 스토리와 함께 질기고 튼튼한 이런 특성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화분이나 인테리어 소품으로 썼을 때 그런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어서 저희는 이런 커피의 스토리가 담긴 소재의 매력과 그런 편안함과 실용성을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커피 소비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세계에서 6번째로 수입량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인의 1인 연간 커피 소비량만 해도 400에서 500잔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자루는 사실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실제로 많이 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생두 약 15만 톤, 원두 약 2만 톤을 우리나라가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 60kg의 포대자루 기준으로 하면은 매년 230만 자루가 또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천연 소재니까 뭐 이렇게 분해가 잘 되고 그런 플라스틱보다는 환경에 미치는 해로움이 없지만 저는 이게 그냥 이렇게 버려지기엔 너무 아까운 소재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까 화분 같은 그런 것들은 식물을 담았을 때 굉장히 통풍과 배수가 잘 돼서 식물 뿌리 생태하기 좋거든요. 근데 기존 화분들을 생각해 보면 뭘로 되죠? 대부분 플라스틱이나 도자기, 분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서 우리가 상품을 개발을 하면 이 활용도를 굉장히 잘 살리면서 또 커피의 스토리를 담아서 인테리어적인 효과도 낼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다듬이를 시작으로 해서 커피 산업에서 버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저 역시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고 하루에 한 3잔 정도 마시는데 예전에는 커피를 마시면서 이 커피가 어디서 어떻게 오고 내가 한 모금을 이렇게 마실 때 버려지는 것들이 얼마나 발생할지 그런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 하이사이클의 이런 커피 관련 사업을 저희가 계속 하면서 그 처음 시작부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산지에서 이 커피 씨앗이 그 발화를 해서 나무가 돼서 또 이제 열매를 맺고 이게 수입돼서 오고 이 커피를 또 로스팅하고 자루는 버려지고 또 이거를 분해해서 분쇄해서 우리는 여과시켜서 결국 우리가 먹는 거는 0.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과시켜서 우리는 그 내린 물만 먹기 때문에 나머지는 또 슬러지 찌꺼기로 또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0.3%의 커피를 마시기 위해 자루며 찌꺼기며 그리고 운반해온 그런 과정이며 또 먹을 때 굉장히 많은 일회용품을 또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빨대라든지 일회용 컵이라든지 슬리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덜 쓰고 일회용품을 덜 쓰고 좀 환경을 생각하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썼다면 이거를 활용해서 다시 업사이클링해서 조금 더 수명을 연장해서 쓸 수 있는 방법들, 그러한 방법들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폐기물들이 커피를 마실 때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커피 슬러지, 찌꺼기도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저희의 두 번째 브랜드가 이 커피팟이라는 상품입니다. 이 커피콩 모양의 화분, 이 용기가 커피 찌꺼기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재생 플라스틱과 커피 찌꺼기를 혼합해가지고 바이오매스로 커피콩 형태의 화분으로 디자인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커피 나무를 직접 사람들이 키워보는 경험을 해보면 커피 나무가 자라서 커피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한 잔의 커피를 마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로움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버리는 것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예쁜 꽃다발도 좋지만 이렇게 좀 더 오래 또 반려식물로서 키울 수 있는 커피 나무를 선물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첫 번째 애완 커피 나무라는 이름으로 이런 커피 나무 키트, 선물 키트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커피 나무 키우는 게 좀 생소하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키우실 수 있도록 가이드북, 예? 네, 그 커피 나무가 그 원래는 이제 커피 벨트 지역에서만 자란다고 알고 계신데요. 그 지역에서 더 잘 자라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커피 농장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네. 네. 그래서 그 겨울에는 물론 하우스에서 재배를 해야 되지만 지금 네, 그 실제로 커피 나무 관련 카페들도 굉장히 많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커피 나무 키우는 정보도 공유를 하고, 저희도 역시 커피 나무를 저희한테 구매해 가신 분들 질문 주시면은 커피 나무 키우는 방법이랑 뭐 열매 수확하고 이렇게 한 그런 사항들을 서로 이제 교류를 하면서 저희 SNS에서도 뭐 질문도 하시고 답글도 달아드리고 이렇게 키우는 과정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질문하시는 거는 하지만 지린다 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왜냐면 이게 영상을 어쨌든 쭉 해가지고 따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그래서 이 커피팟은 이제 반려식물로서 커피 나무를 키워 보실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도록 가이드북이 함께 나가요. 그래서 이 가이드북은 또 그 일러스트 작가님이 예쁘게 동화책처럼 이렇게 그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컬러링 파트도 있고 해서 커피 나무도 어렵지 않게 키우실 수 있고, 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선물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반려식물 키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커피 슬러지를 또 활용한 두 번째 브랜드 커피팟을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커피 나무가 커서 나무가 실제로 크면은 사람 키 이상으로 이렇게 크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크면은 분갈이를 또 저희 다듬이 커피 화분에다가 하실 수 있도록 분갈이 화분도 같이 세트에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커피 나무를 포함한 공기정화 식물을 또 함께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역시 저희 다듬이 화분에 이렇게 같이 담아서 이렇게 예쁜 공기정화 식물들을 각각 가정에서 반려식물로서 키우면서 실제로 요즘에 미세먼지며 그런 공기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럼 공기 정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식물을 같이 저희가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세 번째 브랜드는 이 마음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마음이는 소재가 요거는 커피하고는 조금 다른 소재입니다. 요거는 딱 보시면은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쿠션 베드, 실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실외에서도 가지고 나가서 사용하기 좋은 그런 제품들인데요. 요거는 바로 호텔에서 온 소재들이에요. 호텔을 저희도 이전에는 잘 몰랐는데, 저도 호텔을 가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항상 새 것 같은 깨끗한 그러한 느낌 때문에 호텔을 많이 찾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이제 5성급 호텔에 이런 곳들은 그런 관리를 위해서 계속 5년에서 10년 주기로 리뉴얼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는 뭐 이 소재가 낡고 해져서 버리는 게 아니라
디자인이나 컨셉이 바뀌면서 다 교체가 되는 거예요. 5성급 호텔에서 굉장히 질 좋은 소재에 깨끗하게 관리가 되던 잘 되던 그러한 소재의 린넨류들이 리뉴얼할 때 그렇게 다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되고 요거를 저희가 좀 받아서 좀 더 가치 있는, 버려져서 또 이게 소각돼서 미세먼지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진 브랜드가 바로 이 마음이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호텔 린넨을 가지고 저희가 만든 제품들은 호텔 린넨은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이불류, 호텔의 이불류도 있고요. 그리고 가운, 사람이 입었던 그런 목욕 호텔에 있는 가운들도 있는데요. 그 가운을 저희가 반려동물이 입을 수 있는 가운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이불이나 다른 린넨 커튼이나 이런 것들을 쿠션 베드와 그리고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세트로 같이 입을 수 있는 그런 나이트 가운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가운이라든지 쿠션 베드 이런 것들의 이제 디자인은 투웨이 멀티로 쓸 수 있는 디자인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쿠션 베드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제 꼭 강아지용으로 강아지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을 할 때 좀 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1인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쿠션 베드이기도 하고요. 얘를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형태를 조절해서 소파처럼도 쓸 수 있고 베드 형식으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브랜드 제품 외에도 이제 프로젝트나 교육을 활동을 할 때 환경에 관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많이 접하게 되지만 조금 간과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면서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는데요. 호텔 린넨과 마찬가지로 저희의 이제 그 우리나라의 패션 산업에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패션 산업에서 굉장히 많은 환경 오염이 또 발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쁜 옷 이런 것들 굉장히 좋지만 그 옷을 만들고 우리가 구매를 하고 또 폐기되는 과정에서 외부화된 비용이 있죠. 그 스파 브랜드가 생기면서 옷의 가격은 굉장히 저렴해졌지만 사실 그 저렴해진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운송 및 폐기에 드는 비용, 식수 오염,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그리고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 지구의 기후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또 했던 적이 있는데요. 바로 재고 의류 프로젝트였습니다. 대부분의 의류 브랜드들이 재고 의류 3년이나 5년 이상 이렇게 된 재고들은 아울렛에 갔다가 또 판매되지 않으면 악성 재고가 돼서 물류창고에서 보관하던 거를 이렇게 거의 다 대부분 소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소각을 하는데 저희는 업사이클을 통해서 이게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도 있죠. 다른 새로운 상품을,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팔리지 않는 옷들은 어디로 갈까? 그래서 이렇게 원래 소각이 되고 의류 폐기물 배출량이 하루 평균 214톤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업사이클로 애착 인형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임직원들과 그리고 신청자들에게 애착 인형을 만들 수 있는 키트, 그래서 저희가 몸체는 미리 만들었고요. 해체한 재고 의류를 가지고 인형 옷을 만들고 눈, 코, 입을 그리고 해서 다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각기 다른 개성 있는 인형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시도 하고, 그리고 이 만들어진 애착 인형은 애착 인형을 만든 이유가 있겠죠. 저희가 당시에 시각장애인 복지관과 함께 했었는데요. 노원 시각장애인 복지관. 그래서 시각장애인 부모님을 둔 자녀들, 그리고 그 지역 아동센터나 그런 보육센터에 이제 입양 가기 전에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이 애착 인형을 기증을 임직원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이러한 활동들, 업사이클을 통해서 환경적 가치를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사이클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업사이클을 소개하면서 간단한 체험형 클래스부터 뭐 중장기 교육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업사이클 강사를 양성하는 강사 양성 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재, 우리가 일상에서 버리고 있던 그런 소재들을 버리지 않고 업사이클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교육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도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굉장히 다양한데요. 저희는 또 이제 영등포구에서 저희가 영등포구에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역공원 사업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아까도 저희 제품에서 커피를 빼놓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의 카페들에서 직접 이런 일회용품들, 사람들이 마시고 남은 일회용품들을 수거해서 그거를 활용해서 업사이클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예 이런 우리가 한 번 쓰고 버리는 종이 슬리브 대신 지속 가능하게 쓸 수 있는 슬리브를 직접 만들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게 커피 자루로 슬리브 코스터를 만드는 이런 것들도 지역의 카페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러한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작년에는 또 저희가 뭐 학교의 교육은 정기적으로 나갔었지만 조금 대규모로 업사이클 교육을 분리수거 교육과 함께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사 양성 과정 교육을 하면서 배출되신 강사분들과 함께 학교와 유치원에 가서 영등포 지역에서만 87회 교육을 총 2011명에게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진행했냐면요. 먼저 환경과 분리배출, 재활용에 대한 사전 교육을 진행하고 직접 분리배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그 소재별로 그리고 뗄 것들 떼고 내용물 비우고 헹구고 배출하는 방법을 직접 체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업사이클이 무엇인지 이런 얘기들을 듣고 교육을 듣고 업사이클을 직접 체험해보는 이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교육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 쓰레기 문제, 그리고 그런 연결고리가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 돌아온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올바른 분리배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능한 배출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쓴 것들은 업사이클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배출을 직접 체험을 아이들이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아이들에게 한 업사이클 체험은 이런 역시 우리 커피 산업에서 버려지는 커피 슬러지와 함께 유통기한이 지난 커피콩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액자를 만드는 이런 교육도 많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품으로도 보셨던 호텔 린넨을 가지고 멸종위기 동물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그 호텔 린넨으로 만든 에코백이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꾸며서 만든 에코백,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신발 주머니로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끈을 끼워서 그런 수업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쓰레기 마스터 프로젝트라는 보드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보드게임을 하면서 재밌게 환경과 업사이클에 대해서 배워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지역공원 활동 카페에서도 한다고 했는데요. 저희의 이제 업사이클 DIY 키트 중에 이제 카페를 위한 이런 키트들을 저희가 또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서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빈 그림, 빈이 바로 콩, BEAN, 콩 그림 그리기 액자 만들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저희 키트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게 가장 좋고, 하지만 이제 뜨겁고 그럴 때 슬리브, 한 번 쓰고 버리는 종이 슬리브 대신에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쓸 수 있는 슬리브 코스터를 만드는 방법, 이런 키트도 있고요. 그리고 요게 바로
그 여름에 되면은 그 아이스컵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빨대도 지금 법이 이렇게 계속 이제 바뀌어가고 있지만 예. 그 법이 바뀌기 전에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요거를 했는데요. 정말 여름이면 빨대와 아이스컵이 길거리에도 너무 많이 나왔었거든요. 공원이나 이런 데에도. 이거를 직접 다 수거해서 세척해서 이렇게 아이스컵과 빨대로 공중정원 이렇게 걸 수 있는 되게 굉장히 귀엽거든요. 이렇게 걸 수 있는 공중정원 식물 만들기 이런 키트도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페를 위한 키트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작년에 조금 이런 활동들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했던 활동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커피자루. 아까 저희 다듬이 브랜드 제품을 만들 때는 먼저 이렇게 커피자루를 사전에 가공 과정이 필요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쉽지 않은 과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업사이클, 저희의 사례를 보고 혹은 또 이렇게 커피자루로 업사이클 제품을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에도 많이 있고 지금도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이 자루를 원단으로 가공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서 포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커피 자루를 가공해서 원단화해서 원단을 저희가 환경성적 표지 인증을 받았어요. 탄소 발자국 인증. 이 원단으로. 그래서 그 원단도 이제 저희가 좀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작년에 업사이클 쪽에서는 탄소 발자국 인증을 받은 최초의 사례였는데 이렇게 그 커피 자루 원단 주트리라는 브랜드를 또 하나 만들면서 이런 인증을 받고 이렇게 지금 시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자루 업사이클 원단 한 장을 만들 때는 0.0583 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일반 원단을 만들 때 발생하는 것보다 약 97%의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재 자체도 생분해가 되는 천연 소재이고 이 원단을 쓰면은 이게 폐기될 때 그냥 버려졌을 때 발생하는 그런 이산화탄소양 그리고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 때 또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런 것들을 다 절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조금 인증을 받아서 저희가 활동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활동들은 근본적으로 제 생각의 밑바탕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또 사회적 기업이 하는 일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환경의 영역과 경제의 영역이 공존하는 부분을 저희는 좀 찾아가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기존의 산업들은 경제의 영역이 커져갈수록 환경의 영역이 잠식을 당해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저희 하이사이클은 이 중간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활동들의 영역을 계속 개발하고 확장시켜 나가고 있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씻고 밥을 먹고 어디를 이동하고 잠들기 전까지 사실 어떤 자원들을 다 만들 때 다 이런 탄소를 배출하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시기까지의 그 과정들도 제가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도 이 물건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게 버려질 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좀 한 번씩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또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사이클 과정 영등포 주민분들도 함께 동참하셔서 조금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리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앞으로도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